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금일은 레벨 2 시간으로 17년도 1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문제와 답을 읽어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답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3회를 반복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업의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이 결론은 공부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건반장, 네이버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여기 하단에 있죠.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자격증 연구소에서 이제 여기에 업로드할 때 그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한 자료들을 거기에 다 업로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의 댓글란에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 링크를 걸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눌러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올해 제가 구독자 수가 이제 7,200명인가 3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 10,00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오시는 것도 좋지만은 많이 봐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계속 영상을 제 거 이렇게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 잘 안 하고 일단 막 수업 나가기 바빠가지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뭐 학습을 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뭐 들어와서 보시는 거야 저는 얼마든지 땡큐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구독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뭐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뭐 안 하고셔도 제 영상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회차서부터 이제 제가 15년도나 16년도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5문제씩 계속 나가다가 올해 이제 17회차서부터는 제가 이제 10문제씩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5문제씩 할 적에는 저도 뭐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한 10문제를 한 번에 하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시는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힘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은 17년도 1회차 레벨 2 전기기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문제 읽고 답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풀고 저와 함께 답을 체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21번 삼성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가 되는 것은 답은 1번이죠. 22번 보호계정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죠. 시험 회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을 확인한다. 23번 다음 중권의 국수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력 회로수 A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중권에서 국수는 그 병력 회로수는 국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24번 직류 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 기전력을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은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여기 브러쉬와 접촉, 그 다음에 정류 나오면은 정류자입니다. 답을 알려줬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여기 정류자라고 했죠. 여기가 정류자라고 했죠. 25번 동기발전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은 면 동그라미 설치하는 권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작은 면 나왔다 그러면 제동권선입니다. 26번 전기기의 철심 재료로 구소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은 3번이죠.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철심을 우리가 적층했다 그러면 그거는
와류선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답은 3번. 27번 동기발전기의 회전 개제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28번 직류발전기가 있다. 국수가 6, P가 6이죠. 전기자 조태수 400, 그 다음에 매 자극당 자속이 0.1, 회전수는 600rpm일 때 전기자에 유기되는 기전력 몇 볼트인가. 그래서 전기자 관사는 팝건으로 했기 때문에 팝건은 항상 2잖아요. 극수와 같은 게 아니라 팝건은 항상 2.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공식,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E는 A분의 PZ 파이 60분의 N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120V가 나옵니다. 답 2번. 29번 부월즈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답은 1번 변압기. 30번 일종의 계전기로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 동작하는 계전기는, 이게 차동 계전기죠. 우리가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 우리가 보통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기 이론에서 이제 그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키르이호프 법칙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 그래서 전류 법칙은 KCL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압 법칙은 KV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KCL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1번 60Hz 20극 11,400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슬립 5%로 운전할 때 2차 동선 600W일 때 이 전동기의 전부와 C 토크는 약 몇 kg/m인가. 여기서 삼상 유도전동기예요. 삼상 유도전동기. 토크 공식이 우리가 이제 직류랑 이제 교류랑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데, 공식은 이제 똑같지만은 이제 거기에 쓰는 이제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삼상 유도전동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식에 0.975 곱하기, 여기 보면은 0.975 곱하기 ns분의 p2잖아요. 그러면은 ns가 우리 동기속도잖아요. 근데 직류기에서는 우리가 여기 n, 그러니까 회전자 속도만 들어갑니다. 회전 속도만 들어가요. 그래서 n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이론 설명에서는 그 부분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기에 있는 걸 가지고서 풀면은, 여기 이제 주어진 값을 가지고서 풀면은 일단 동기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속도는 ns는 p분의 120f 공식 아시죠? 그걸 가지고서 120은 상주고 주파수는 우리가 60Hz라고 주어줬고 극수는 20극이라고 했어요. 여기 문제 극수는 문제에서. 그래서 20극 하면 360rpm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회전수도 이거를 알면은 슬립이 여기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자 속도는 342rpm이 나옵니다. 그다음 2차 출력 P2는 우리가 여기 어디 있죠? 여기 2차 동선을 슬립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P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00kW가 되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토크 공식을 이용해서 0.975의 동기속도를, 12,000을, 그러니까 2차 출력을 동기속도로 나눠주면 32.5kW, kg/m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요거는 제가 보충, 문제 설명 때 조금 부족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그냥 쭉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헷갈리실 것 같아 갖고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라고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어요. 32번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포화 개수에 해당하는 것. 포화 개수는 C-와 C를 B와 C-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포화 개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이게 여기서 포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자속을 계좌자속을 계속 이제 높였는데 이 자속을 계속 만들어지는데 자속이라는 게 그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츄레이션이 이제 영어로 포화인데 세츄레이션이 돼서 더 이상 이제 값이 변하지 않는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포화라고 세츄레이션 포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수를 포화 개수를 얘를 얘로 나눈 것을 우리가 포화 개수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 60Hz 삼상 반파 정류 회로의 맥동 주파수 이것도 이론 때 설명했는데 우리가 그 3 곱하기 60Hz 곱하기 반파기 때문에 1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그 180Hz가 나옵니다. 만약에 전파다 그러면 360Hz가 나온다고 했어요. 34번 직류전동기 출력 50kW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는 약 몇 kg인가? 여긴 직류전동기예요. 동기전동기가 아니 그 삼상 유도전동기가 아니라 직류전동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식이 아까쯤에 똑같잖아요. 삼상 유도전동기와. 그래서 0.975 곱하기 n분의 p예요. 그래서 얘는 p가 50, 그 다음에 50kW 넣고 회전수가 1800rpm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27kg/m가 나와요. 여기서 단위 환산을 해야죠. 여기서는 킬로와트를 우리가 이제 와트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10의 3승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5번 삼산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회전수가 같을 것. 36번 삼산 동기 전동기 이 단자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 여자 전류를 크기를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은 뭐예요? 요거는 답은 1번이라고 했죠.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바뀐다. 설명드렸어요. 요거 보고 요거만큼은 외워놓으라고 했죠. 37번 전부하에서 2차 전압이 120V이고 전압 변동률이 2%인 단상 변압기가 있다. 1차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거는 이제 권수비도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권수비는 여기 보면은 20대 10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우리가 여기 뭐 구하라고 했어요? 1차 전압이죠. 그러면 권수비에다가 2차 전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가지고서 이렇게 식을 변환하면은 122.4V가 나오고 권수비 2잖아요. 그래서 V1은 A 곱하기 V2 무브아시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48V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38번 삼상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0보다 슬립이 크고 슬립은 1보다 크다. 그래서 0 요거예요. 답 1번. 39번 5.5kW 200V 유도전동기 전전압 기동 시 기동 전류가 150A이다. 여기에 Y델타 기동 시 기동 전류는 우리가 전전압은 그냥 Y델타 기동이 아니라 그냥 전압을 바로 가하는 기동 방법인데요. 그때 150V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Y델타 기동으로 하면은 이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0V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Y로 기동했다가 T초 델타로 변환하는 기동법을 우리가 Y델타 기동 방법이고요. 이거의 목적은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동 방법이 기동 전류를 우리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동시 유도전동기는 기동시 역률이 제일 나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뭐 여기 문제에 나오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를 계산해 보면 나와요. 기동시 역률이 유도전동기 제일 안 좋다라는 게. 그래서 기동 전류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뭐 소프트 스타트 기동 방법이나 VVVF 기동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리액터 기동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막 써요. 뭐 콘돌퍼도 쓰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39번은 답은 1번이 됩니다. 50A.
40번 동기기 운전 시 안전도 증진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영상 및 영상 임피턴스를 크게 해야 되는데 작게 한다고 했어요. 단락배 커야 되고 회전자 관성 커야 되고 소극 여자 방식 채용하는 게 좋죠. 1회 반복했습니다. 어휴 너무 길었네. 이번에는 좀 빨리 진행할게요. 21번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답은 1번 슬립. 22번 보호계정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시험회로 결산 시 교류의 극성 확인. 23번 다중 중권 동그라미 국수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력 회로수 A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1번 A는 P와 같습니다. 24번 직류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 기전력을 정류에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2번 정류자 커뮤테이터라고 했죠. 25번 동기전동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극면에 동그라미 설치하는 권선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1번 제동권선. 26번 전기기의 철심 재료로 구소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한 것은 답은 3번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 27번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28번 직류발전기가 있다. 자구수가 60, 전기자 독체수가 600, 매극단 자속 0.01 웨버, 회전수는 600rpm일 때 전기자에 유도되는 기저력은 몇 볼트인가? 여기서 조건을 줬어요. 전기자 권선은 팍권이에요. 팍권. 그래서 전기자 도체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전기자 도체수가 아니고 뭐죠? 갑자기 저기 뭐죠? 병렬 회로수를 물어보기 위해서. 예. 저도 막 그냥 2라고 와서 막 헷갈리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팍권은 항상 2죠. 그래서 2라는 걸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은 A분의 PZ파이 60분의 N에서 여기 A가 병력 회로수, 그래서 2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쯤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넣으면은 120이 나옵니다. 120. 안 나오면 계속 나올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계산기로. 29번 부월지 계전기로 보호되는 계전기는 답은 1번 변압기. 30번 일종의 정류 계전기로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 동작하는 계전기는 답은 4번 차동 계전기. 31번 60Hz 20급 11,400W의 유도전동기가 슬립 5%로 운전될 때 2차 동선이 600W이다. 이 전동기 전부하 시 토크는 약 몇 kg인가? 답은 1번이죠. 32.5kg.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서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32번 동기발전기 무브와 포 고선을 나타낸 것이다. 포화 계수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4번. 33번 60Hz 삼성 반파 정류의 맥동 주파수는 180Hz죠. 34번 직류 전동기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는 약 몇 kg/m인가? 그래서 우리 이 공식을 가지고서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27 나옵니다. 35번 삼성 유도전동기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회전수가 같을 것. 36번 삼성 동기발전기 단자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 여자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바뀐다. 37번 전부와 2차 전압이 120V이고 전압 변동률이 2%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1차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거는 1차 전압은 그 권수비에 곱하기 무부하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부하 전압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부하 시 전압을 계산을 하고 권수비를 가지고서 나중에 곱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 변동률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거로 나눠준 게 곱하기 100. 이거 머릿속에 기어놓고, 그래서 이거를 식을 V2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학적으로 이거 안 된다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요거는 알죠?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건수비는 2가 되고요. 그래서 건수비에다가 무브아시 전압을 계산하면은 2448V가 나옵니다. 38번 삼성 유도전동기 슬립은 답은 1번이죠. 0 이거 큰 거에 S 큰 거에 1 그죠? 39번 5.5kW 200V 유도전동기 전전압 기동 시 기동 전류가 150A 있다. 여기에 Y델타 기동을 하면 기동 시 기동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는가? 3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 40번 동기기 운전 시 안정도 증진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원래 역상 및 영상 임피턴스를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이거는 꼭 외워 놓으세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해 반복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거예요. 준비하시고. 예, 2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1번 슬립. 2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2번 시험에러 결선 시 교류의 극성 확인. 23번 문제 읽으시고. 이건 바로 나오죠. 답은 1번. 24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2번 정류자. 2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1번.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다 튀어나와야죠. 이제 답이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2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3번. 27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문제 읽으시고. 이건 푸셔야 돼요. 공식 뭐가 나와야 되나요? 2는 A분의 P, Z, 파이, 60분의 N. 이 A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2는 A분의 P, Z, 파이 60분의 N이에요. 그래서 파이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60A, 나머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식을 가지고서 대입만 하면 돼요. 팝권은 항상 우리가 병렬회로 쓰는 2잖아요. 2.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옵니다. 120V. 2는 A분의 P, Z, 파이 60분의 N. 여기는 공식을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뭐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외운 거를 제가 예전에 외웠던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계산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두드리다 보면은 그냥 공식을 모르더라도 손이 그냥 두드려집니다. 그래서 답이 계산이 돼요. 그 정도로 많이 푸셔야 돼요. 예. 29번 문제 읽으시고. 이거 금방 나오죠? 부월주 나왔다 그러면 변압기 1번. 30번 읽으시고.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던 단골 문제죠. 답은 4번. 31번 문제 읽으시고. 요거는 공식 뭐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끄집어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동기 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975 곱하기 ns분의 p2 그죠? 그러면 우리가 32.5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계속 머릿속으로
공식을 써야 돼.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거 뒷장에다 놓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동기속도 구하고 P2를 구하고, 아까 전에 NS분의 P2 제가 공식을 말씀드렸잖아요. P2는 우리가 이제 그 동선을 가지고 2차 동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슬립으로 나눈 값이에요. 슬립은 여기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32.5가 된다. 3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33번 문제 읽으시고. 이것도 문제 풀이 과정에서 설명드렸었어요. 답은 3번. 만약에 전파가 나왔다? 답은 4번이 됩니다. 34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27. 3번. 3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2번.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6이 기전력인데 이게 전압을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헷갈리진 않는데, 근데 생뚱맞게 또 얘가 나왔어. 근데 제가 문제 풀이해서 설명드렸었어요. 회전수는 그래도 얘네들 1번, 3번, 4번보다는 후순이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1번.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바뀐다. 얘는 꼭 외워놓으시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뭐 스킵하시더라도.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워놓으세요. 이 표를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 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37번 문제 읽으시고. 얘는 전압변동률 공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변형을 해서 우리가 무브아시 전압을 구하죠. 거기에 권수비를 가지고서, 권수비는 여기서 계산하면 2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권수비 곱하기 무브아시 전압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우리가 1차 전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잖아요. 그죠? 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변환하고 권수비를 가지고서 권수비에 우리 무브아시 전압을 넣으면은 2448V가 나옵니다. 그죠? 38번. 이것도 사실 처음 나온 문제인데 제가 설명에서는 있긴 한데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처음. 이거는 우리 그 동기속도, 우리 유도전 동기에서 슬립 토크 곡선 가지고서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물결 나가지고 여기 이쪽 좌측은 기동시, 여기는 동기속도, 여기는 발전기 영역 해갖고 제가 설명드린 거 있어요. 그거 이해하면 요거 풀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전기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죠. 뭐 이거 그죠? 답은 1번. 39번. 이것도 사실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답은 1번. 마지막 문제 40번. 그렇죠. 답은 4번. 역상 및 영상 임피턴스를 찾게 한다. 우리가 이 임피턴스도 뭐 영상 임피턴스, 역상 임피턴스, 정상 임피턴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가면 되고, 요런 문제들이 조금씩 왔다고 해서 깊이 가버리면 공부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패턴을 외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때마다 하나하나 추가해 가지고, 우리 왁구가 이거 외운 왁구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하나하나만 더 추가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게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년도 2회차 3회 반복까지 해서 레벨 2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7년도 2회차 문제풀이를 10문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